중저가 아파트 일시적 2주택으로 빨리 자본을 만들어야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스타카토처럼 좀 약간 짧게 끊고 자본이 좀 많고 좋은 주택이라고 한다면 좀 더디게 갈아타고 혹은 정착하고. 단 고려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매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매수해야 될 상품들이 리스트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자, 홀홀님. 지금 요즘에 집값이 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갈아타기 하는 게 좀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렇죠. 갈아타기 어떤 건가요? 사실 늦었기도 했고 네. 좀 많이 어려워졌죠. 그래서 내가 지금 뭐 마포구에 집이 있는데 강남으로 넘어가고 싶다. 네. 라고 했을 때 예전에는 예를 들면은 뭐 대출을 조금 더 받거나 아니면 저축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전세를 껴서 우선 사두거나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마포에서 강남구로 넘어가는 것들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마포 보통 집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뭐 20억은 다 초과할 거예요, 보통은. 여기에 전세가 껴있는 경우도 있고 대출이 많이 껴있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를 들면 매도했을 경우에 손에 15억이 쥐어지는데 이 15억으로 다시 마포를 못 삽니다. 아, 네, 그렇죠. 4억 대출밖에 안 되니까 25억 이하가. 결국은 갈아타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진 그런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시장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잘하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 중저가 아파트를 두 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뭐 일시적 2주택이라든지 아니면 2주택인데 중저가 아파트 혹은 규제 한 채가 있고 혹은 비규제 한 채가 있다. 뭐 이런 어떤 중과세를 맞지 않는 그런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라든지 이런 분들은 합쳐서 조금 더 상위급지로 간다라든지 이런 것들 갈아타기 전략을 할 수는 있는데 1주택이 있는데 대출을 끼고 있다, 1주택이 있는데 전세를 끼고 있다, 1주택이 있는데 현금을 좀 그러니까 저축액이 없다 이런 분들은 상위급지로 1주택에서 1주택으로 갈아타기가 거의 불가한 파는 상황이죠. 순간 이제 다시 네. 그만한 것 사기도 쉽지 않다. 맞습니다. 그래서 1주택을 매도해서 어느 정도의 자본 규모가 된다. 여기서 최소 6억 이하 자본 규모가 된다라고 하면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갈아타기는 조금 어렵고 아파트에서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상품의 종류를 바꾸면서 전략적으로 갈아타기를 도전할 수는 있겠지만 신축에서 신축 혹은 뭐 하위급지에서 상위급지 이렇게 1대1로 갈아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구독자분들이 그럼 좀 기다리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좋은가요? 제가 최근 3년 동안 내 집 마련하기 되게 좋았어요. 집값이 많이 오르긴 했지만 2025년 10월 11호죠. 10월 15일 전까지는 그래도 내 집 마련하기에 좀 좋은 때가 아니었나 싶고 특히나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2022년 연말에 뭐 올림픽파크 보레온이나 아니면 장희자이 레디언트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반 분양했던 그래서 미분양이 났던 이런 때이잖아요. 그만큼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다 꽁꽁 얼었고 2023년 1월 모든 규제가 풀렸습니다. 규제 프리의 시대가 됐어요. 이때가 갈아타기 되게 좋았던 때였거든요. 주택이 있었지만 분양권을 하나 더 매수할 수 있었던 때였고 대출도 나왔고 주택이 있었지만 입주권도 더 매수할 수 있었던 때였고 그리고 입주권이 있는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마련할 때도 대출이 됐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활용해서 갈아탔는지 어디로 갈아탔는지 어떻게 절세했는지 이것들을 좀 복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규제 프리의 시대는 다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 또 사이클이니까 그렇죠. 또 한 번 또 네. 이렇게 처지는 시대가 오니까 지금 네네. 좀 공부를 그때 당시를 해서 다음에 좀 기회를 잡자 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단 지금 갈아타기를 의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물건에 대한 객관화가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뭐 서울에 뭐 9억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출이 없다. 10억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대출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안 갈아타면 갈아타고 싶은 지역의 집값보다 덜 오르거든요. 물론 지금이 중저가 아파트 전성 시대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더 높은 급지의 아파트가 한 번 이제 오르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조금씩 오르는 거랑 차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따라잡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 집을 매도했을 때 손에 쥐는 돈으로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혹은 어떤 다른 형태의 뭐 정비 사업을 살 수 있을까를 좀 비교해 보시고 이 주택을 계속 보유하실 것인가 아니면은 다른 형태로라도 좀 갈아타는 방법을 좀 선택을 할 것인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10억대를 살고 있다. 만약에 황금성도 좋다. 그럼 이제 뭔가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요? 우선 내가 어디로 갈아탈 수 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단지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억을 가지고 매수할 때 예를 들면 15억의 아파트까지 갈 수 있구나. 혹은 10억으로 갔을 때 서울에 입주권을 마련할 수 있구나. 혹은 경기권에서는 최고 좋은 뭐 예를 들면 15억의 아파트니까 뭐 안양에서 아니면은 광명에서 뭐 하남에서 마련할 수 있구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단지들 그리고 지역들이 나와야 되고요. 내 소득 상황과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의 상황들 만약에 이사를 했을 경우에 지금보다 더 좋은 교육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야 되고요. 내가 마련할 수 있는 후보군들을 좀 정하고 한 2개에서 3개 단지 정도 정하고 또 임장을 좀 가보시고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점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어떤 고민들 이런 것들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입지가 한 단계 올라가는 거랑 입지는 조금 떨어지는데 신축인 거랑 역세권인 거랑 이 2개가 참 애매해요. 이거 네.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최빈출 질문입니다. 네, 가장 많은 질문. 네네네. 네. 근데 이거를 진짜 뭐 뭉뚱그려서 말씀드리기는 되게 어렵죠.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웬만한 급지가 조금 뭐 한 단계 정도 좀 다른 곳에서는 급지가 조금 낮아도 신축인 곳들의 움직임이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신축이 그 단지만 홀로 있는 신축보다는 뉴타운 신축의 흐름이 좋았었는데 이거는 언제나 또 그런 건 아니고 부동산 규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상위 급지의 구축 단지들이 이제 틈새를 메우고 있는 그러니까 전년도가 그랬었거든요. 전년도가 이제 평형이 작아도 강남으로 들어가자. 평수를 줄여서라도 더 상위 급지로 가자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또 급지가 높은 구축 아파트가 더 매매가의 움직임이 좋았고 이렇게 약간 좀 정책의 상황이나 어떤 부동산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되게 다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히 큰 명제로 뭐 하위 급지의 신축이 좋습니다라는 것보다 개별 상품으로 놓고 분석을 해봐야지 그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따져보고 이제 과거에 또 트렌드도 보고. 네네. 현재 상태에서의 어떤 부동산 트렌드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재 트렌드를 읽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뭐 다양한 요즘에는 뭐 네이버 카페도 있고 네. SNS 채널도 있고 네네. 어떻게 하는 게 현재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가장 손쉬운 건 이제 부동산을 공부는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부동산 단톡방을 들어가세요. 단톡방. 어디든 좋습니다. 좀 네네. 규모가 큰 단톡방을 들어가셔서 부동산 신문이 들어오거든요. 아,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전자신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부동산 신문의 기사를 읽는 것만으로 지금 어떤 부동산에서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지 그럼 대출을 막는다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또 세금을 조금 더 증세된다고 뭐 이런 어떤 그 기동량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알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런 좋은 우리 KB 부동산 같은 유튜브 채널을 또 이렇게 찾아보게 되고 관심이 계속 이렇게 발을 들이는 순간 관심이 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좋은 책들. 그러니까 부동산 책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시의성이 있어요. 그래서 최신의 책들 중에서 좀 베스트셀러에 오른 그런 좀 검증된 책들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이제 첫 단추를 좀 깨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리가 뭐 부동산 하면 입지, 뭐 입지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인프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요거 하나만은 내가 진짜 양보는 못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요소가 좀 있나요? 집을 선택할 때. 집을 선택할 때 일단은 뭐 다양한 입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교통, 학군, 일자리, 뭐 인프라 다양하게 있는데 이런 어떤 각각의 중요도가 조금
지역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학군, 그리고 요즘에 가장 최상위 급지에서는 오히려 뭐 학군보다는 환경과 인프라, 그러니까 뭐 한강이 있느냐, 공원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급지에 따라 다르고 또 개별적인 특성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 보통 사람들이 내 집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직주 근접, 일자리가 우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곳으로 접근을 하시고, 일자리가 이미 많은 곳, 혹은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생겨날 곳들, 혹은 일자리가 많이 없는 곳이라고 하더라도 일자리 접근성이 좋은 곳들, 네, 교통망이 좋은 곳이죠. 이런 곳들로 좀 선택을 하면 많은 분들이 좀 아무래도 뭐 학군이나 환경이나 한강이나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인 수요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일자리라든지 교통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장 좀 우선시해서 내 집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은 갈아타기를 좀 여러 번 하셨잖아요. 네. 내가 갈아타기 했을 때 뭐 약간 아쉬움이 있다, 혹은 뭐 나 진짜 잘했다, 뭐 이런 네. 경험들이 좀 있으세요? 네, 저는 일단 갈아타기를 개인으로는 딱 2번 했어요. 2번밖에 안 하셨어요? 네네, 2번 했고 한 10년 정도가 걸렸는데, 우선은 잘한 거는 그 입지, 급지, 그러니까 내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걸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예산 안에서 가장 좋은 집,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좋은 집을 샀고, 그리고 평형을 좁혀서라도 가장 좋은 급지로 들어온 거, 그게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좋은 것이었고, 또 저는 이제 재건축을 했는데, 재건축을 만약에 하실 때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25평형을 선택해야 되나요? 아니면 34평형 선택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형평형을 선택해야 되나요? 선택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최대한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 분양가보다는 더 좋은 조건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재건축하는 지역이 좀 급지가 낮아서 대형 평형의 수요가 없다라고 한다면 환경성이 좋은 34평형으로 접근하시면 좋고, 좀 좋은 급지다, 뭐 강남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좀 대형으로 좀 들어갈 수 있어, 분담금의 여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대형 평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고, 근데 저는 이제 좀 대형 평형을 선택해서 아무래도 좀 소형 평형을 선택한 것보다는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뭐 이런 잘한 점. 그리고 아쉬웠던 점은 이제 저도 이제 다양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저라고 뭐 성공적인 갈아타기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저도 이제 개인 사업자라든지 법인 사업자로도 많은 투자들을 했었는데, 그게 정말 뭔가 주체성을 가지고 하지 않은 투자들, 그러니까 팔랑팔랑하면서 한 투자들에서 굉장히 큰 실패를 맛봤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만약에 내가 충분히 좋은 갈아타기를 못하지만 아쉬운 갈아타기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성공의 확률을 좀 높여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막 완벽해야 돼, 갈아타기가 완벽해야 돼라는 생각을 좀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몇 년 정도 보유하고 이렇게 네. 하는 게 좋나요? 이거는 또 개인마다 계산에 따라 차이가 다른데, 나요. 중저가 아파트 일시적 2주택으로 빨리 자본을 만들어야 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스타카토처럼 좀 약간 네. 짧게 끊고 가니까 자본의 규모가 좀 적으신 분들은 갈아타기를 몇 번 더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거주 의무 기간을 채우신다라든지 아니면 세입자가 나간다라든지 이렇게 됐을 경우 최대 2년에서 4년 정도가 되시면 이후에 갈아타기를 좀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이미 충분히 좋은 입지의 상품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사실 쭉 보유하시는 것도 좋고, 보유하시면서 뭐 한 채를 더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이미 너무 좋은 주택이라고 하신다면 절세 방법을 통해서 계속 순환하는 거죠. 일시적 2주택 혹은 뭐 대체주택이라든지 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자본이 좀 많고 좋은 주택이라고 한다면 좀 더디게 갈아타고 혹은 정착하고 이런 방법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내 거를 먼저 팔고 사는 건가요? 아니면 사고 팔아도 되나요? 요즘은 어렵습니다. 유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지금은 주택을 매도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그 순서는 지키셔야 되는데, 단 고려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매도하기 전에 이미 내가 매수해야 될 상품들이 리스트가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하는 건 잔금 계획을 좀 짧게 잔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중도금도 받는 설계를 해야 되고, 그다음 내가 매수하는 거는
잔금을 길게 해서 자금 계획이 꼬이지 않도록 이렇게 잘 계획을 하신다면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계약을 거의 동시에 하는 게 요즘에는 오히려 낫군요. 대신에 맞습니다. 이제 파는 것부터 먼저 하고. 파는 것부터 하고. 왜냐면 잔금만 좀. 내 집은 빠르게 매도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맞아요. 좋은 집이어도 지금 대출 규제라든지 규제들이 그러니까 옥상으로 되어 있어서 매도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저가주택은 저가주택대로 그리고 고가주택은 고가주택대로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계약은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그 마지막으로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분들께 한번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갈아타기는 단순히 집을 바꾸는 게 아니라 10년 뒤에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계하셨으면 좋겠어요. 10년 뒤에 내가 어디에 살고 싶은지 그래서 역순으로 설계를 하면서 내려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해야 할 것, 내가 공부해야 할 것, 그리고 내가 움직여야 할 액션 플랜이 좀 명확하게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갈아타기는 단순한 집을 옮기고 바꾸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설계해서 결국은 10년 후에 우리 가족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도 마시고 또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도 않으셔서 여러분들 차근차근 준비하시면서 끝내는 살고 싶은 집으로 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헐헐 박성혜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입지 보는 법부터 상급지 갈아타기 하는 방법까지 이제 다양한 인사이트를 좀 받아보았는데요. 저도 오늘 좀 배운 게 좀 많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부동산 클래스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